투명해지는 사람들, 사랑 속에서 사라지는 자들의 이야기. 서장, 산사의 밤. 달빛이 마루 끝을 희미하게 적시던 밤이었다. 먼 산 중턱, 작은 암자에서 늙은 선승은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여인은 한참을 울다가 한참을 말하다가 결국 이렇게 물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서툰 걸까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선승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그제야 선승이 입을 열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버림받는 것 아닐까요? 선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네. 그대가 두려워하는 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네. 선승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이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네.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 눈을 맞춰도 스쳐가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지. 여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 안장 투명해지는 공포. 선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다네. 그 여인은 젊고 아름다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지. 남편도 그를 사랑했고 아이들도 그를 따랐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인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네. 처음엔 눈가에 작은 금이 갔고 이마에 선이 생겼지.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네. 하지만 여인은 느꼈다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남편의 눈길이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거울을 더 자주 보았지.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했고 옷을 더 신경 써서 입었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세월도 멈춰 서지 않았네. 그러자 여인은 다른 방식을 택했지. 다른 방식이요. 남편을 시험하기 시작했네. 작은 일로 다투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갑자기 차갑게 굴다가 갑자기 매달리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성격이 나빠졌다고 수군거렸네. 남편도 지쳐갔지. 선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네. 그 여인이 나빴던 걸까?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었네. 그 여인은 나쁜 게 아니었네. 그저 두려웠던 거지. 자기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 남편의 눈 속에서, 세상의 눈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눈 속에서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공포. 그것이 그 여인을 흔들었던 게지. 재두장, 보임과 존재. 옛 현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네. 선승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런데 진짜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라고 했지. 우리는 누군가의 눈 속에 비친 나를 보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법이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존재가 흔들리는 거지. 특히 여인들에게 이 감각은 더 예민하게 달라붙어 있다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여인의 가치는 보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선승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을 이었다. 아름다움, 젊음, 매력, 선택받을 수 있음. 이런 것들이 단순한 허용이 아니었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존과 연결된 것이었지. 아름다운 여인은 더 나은 짝을 만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네. 매력 없는 여인은 선택받지 못했고 외로이 늙어갔지. 그러니 여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새겨진 거네. 내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면 나는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선택받지 못하면 나는 혼자가 될 것이다. 혼자가 되면 나는 버려질 것이다.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제가 예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를 떠날까봐. 그것은
그대만의 두려움이 아니네.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사실 남정네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두려움을 품고 산다네. 제사장 경보가 울릴 때 선승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의 마음에는 경보가 있다네. 위험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지. 누군가 나를 덜 보기 시작할 때, 누군가 나에게 덜 반응할 때, 누군가의 눈빛이 예전과 다를 때, 그때 종이 울리기 시작하네. 처음엔 작은 소리지. 뭔가 다른데 하는 정도.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되면 점점 커지네. 이상해. 분명 뭔가 변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귀를 찢을 듯한 경보가 되지. 나를 잃고 있어. 나를 잃고 있어.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네. 하나는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는 밖으로 폭발하는 것이지. 선승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어느 쪽이었는가?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폭발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싸움을 걸고 트집을 잡고 시험하고 그러다 후회하고 또 그러고.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었네. 그것은 그대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것이었지. 경보가 울릴 때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네. 뭐라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선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비극이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데 그 확인을 받는 방식이 사랑을 부수는 방식이 되는 것. 마치 물을 마시려다가 컵을 깨뜨리는 것과 같네. 제 내장, 증명을 요구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려다가 사랑을 망치는 걸까요? 선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옛날에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네. 사람은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 현자의 이름은 마키아벨리였네. 마키아벨리요. 그렇네. 그는 심리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본 이였지. 그는 말했네. 사람은 사랑에는 변덕스럽지만 두려움에는 일관되게 반응한다고. 선승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으로 움직이네. 서로 좋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주고받지. 하지만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네.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여인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갑자기 강해지고 갑자기 관계를 흔드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네. 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지.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 중요한 사람인지, 제가 아직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대는 그 사람을 시험했네. 일부러 화를 내보고, 일부러 차갑게 굴어보고, 일부러 멀어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붙잡으려 하는가 보려 했지. 여인은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워요. 제가 그랬다는 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다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을 뿐이지. 제다섯장 설명과 감각. 그 사람은 제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자기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고 길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승은 미소를 지었다. 불안한 마음은 말로 진정되지 않기 때문이네. 불안은 정보가 아니라 감각으로 진정되는 법이지. 감각이요. 그렇네.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선택받고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중요하다는 감각. 이런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이네. 선승은 찻잔을 들었다. 이 차가 따뜻한지 아닌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네. 물의 온도가 몇 도이고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하지만 정작 따뜻함은 손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차가운 찻잔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네.
사랑도 그렇네. 아무리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100번 말해도 눈빛이 차갑고 태도가 건성이고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법이지. 여인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 불안을 어떻게 전했어야 할까요? 말로 전하면 되네. 하지만 시험이 아니라 솔직함으로. 나는 지금 불안해. 내가 나를 덜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선승은 고개를 저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약한 게 아니네. 약함을 숨기려고 강한 척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약한 거지. 솔직함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 제6장 기둥에 대한 오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여인이 말했다. 여자는 강한 남자를 원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남자, 기둥 같은 남자를 원한다고. 그게 맞는 말인가요? 선승은 잠시 생각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반은요. 여인이 원하는 강함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네. 강함을 지배로 착각하고 무뚝뚝함으로 착각하고 냉담함으로 착각하지. 그것은 강함이 아니네. 선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짜 강함은 안정감이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되, 경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기둥이지. 만약 그대가 불안해할 때 상대가 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네. 그리고 만약 그대가 불안해할 때 상대가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차갑게 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차가움도 무너짐도 아니네. 명확함이지. 선승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명확하게 말하고, 명확하게 행동하고, 명확하게 책임지는 태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와 함께 있지만 이 경계는 지킨다.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진짜 기둥이네. 제7장 남자의 두려움. 그런데 스님,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두려움은 여자만 갖고 있는 건가요? 선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남정네도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네. 어떻게 다른가요? 여인은 매력으로 보이고 남정네는 능력으로 보이는 세상이었네. 그러니 각자의 방식으로 보임을 잃는 공포를 겪는 거지. 선승은 말을 이었다. 남정네는 무능해질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쓸모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네. 직장에서 밀려나면, 돈을 못 벌면,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지. 여인은 매력이 사라질까봐, 선택받지 못할까봐, 존재감이 흐려질까 봐 불안해하고, 주름이 생기면, 젊음이 가면, 아름다움이 시들면 자기가 투명해지는 것처럼 느끼네. 형태만 다르고 핵심은 같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이지. 여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는 많은 순간들도 사실은 서로의 두려움이 부딪히는 순간일 때가 많지. 여인은 나를 봐달라고 소리치고 남정네는 나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치네. 하지만 둘 다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하지. 자기 두려움에 갇혀 있으니까. 제8장 통제의 함정. 제가 그 사람을 통제하려 했던 건가요?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까지는 아니어도 확인하려 했지.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내가 아직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아직 중요한 존재인지. 그래서 일부러 싸움을 만들고, 일부러 의심을 하고, 일부러 차갑게 굴었네. 그 사람이 반응하면,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 중요하구나 안심하려 했던 거지.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선승은 부드럽게 말했다.
나쁜 게 아니네. 불안했던 거지. 사람이 불안할 때 통제로 가는 이유는 단순하네. 내가 시간은 통제 못해도 상대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늙는 건 막을 수 없어도 상대가 나를 보게는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네. 그것은 불안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이지. 선승은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가 나쁘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거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지. 제9장 반응과 해석. 만약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승은 미소를 지었다. 2가지를 기억하면 되네. 첫째, 반응하지 말고 해석하는 것. 상대가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이상하게 굴 때 그 표면에 휘말리지 말고 그 밑바닥을 읽으려 하는 거네. 왜 또 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불안하구나. 지금 경보가 울렸구나. 지금 이 사람은 나를 확인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해석이 되면 그대는 덜 다치고 덜 흔들리네. 그리고 상대에게도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지. 둘째는요. 불안을 달래는 말보다 정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네. 괜찮아, 괜찮아를 100번 하는 것보다 나는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 이 한 문장이 더 안정적이네. 선승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네. 상대의 감정을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네. 상대가 상처를 이유로 그대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면 그것은 단호히 막아야 하네. 관계는 늘 연민과 경계를 동시에 요구하네. 이해하되 허용하지 않고 사랑하되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지. 제10장 인정의 필요. 스님, 여인이 물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인정이 필요한 걸까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선승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네. 왜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네. 육신은 혼자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지. 마음은 늘 거울을 필요로 하네. 선승은 달을 가리켰다. 저 달을 보게.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네.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지. 사람도 그렇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빛을 받아 빛나는 존재네. 그것이 약함인가요? 아니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다만 그 인정을 건강하게 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지. 건강하게요. 그렇네. 인정에 집착하지 않되 인정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되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 그 균형을 잡는 거네. 제11장 두려움의 밑바닥. 선승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다. 오늘 밤 내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네. 사람을 볼 때 표면만 보지 말라는 것. 누군가가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고 이상하게 굴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네. 그 밑바닥에는 대개 두려움이 있네. 나는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두려움. 나는 곧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네. 하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덜 다치고 덜 싸우고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님,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겠네요.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제 밑바닥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선승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네.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게. 그대는 나쁜 게 아니었네. 그저 두려웠고 서툴렀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대는 배우고 있네. 일부를 마치며 밤이 깊어갔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달은 더 높이 떠올랐다. 선승은 여인에게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세.
그대도 지쳤을 테고 많은 것을 들었네. 이제 좀 쉬어야겠지.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님, 저는 더 듣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선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밤에 하세. 지혜는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네.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마셔야 목으로 넘어가듯이 깨달음도 천천히 받아들여야 마음에 스며드는 법이지. 오늘 밤 그대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그대는 이제 알았네. 선승은 하나씩 짚어주었다. 그대가 왜 불안했는지, 그대가 왜 시험했는지, 그대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네. 여인도 남정네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공포를 안고 산다는 것을.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됐네. 선승은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밤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승은 여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세. 여인은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내일 밤 또 오겠습니다. 그러게, 그때까지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생각하고 곱씹고 느껴보게. 그러면 내일은 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네. 여인은 암자를 나섰다. 달빛 아래 걷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였다.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두려웠던 거구나.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은 의미가 있었다. 선승의 독백. 여인이 떠나고 선승은 혼자 남았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줄 알지.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의 연속이네. 상대를 잃을까봐, 상대에게 상처 줄까봐, 상대에게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된 짓을 하게 되지. 시험하고, 의심하고, 상처 주고. 정작 원하는 건 사랑인데 하는 행동은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네. 선승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내일 밤에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지. 상처의 뿌리, 치유의 방법, 그리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하지만 이 아이는 견딜 수 있을 거네. 오늘 밤 이만큼 견뎌냈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어두워도 그 안의 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일부의 핵심 메시지. 달이 산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각. 선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기억하게, 세상의 모든 이들이여. 사랑이 무너질 때 그 밑바닥에는 대개 나는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네. 여인이 화를 낼 때, 남정네가 차갑게 굴 때, 누군가가 관계를 흔들 때, 그것은 나쁨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네. 보이지 않을까봐, 사라질까봐, 잊힐까봐. 그 공포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 서로를 볼 때 표면만 보지 말고 밑바닥을 보려 하게. 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네.